자, 그 3일에서 4일 새벽이 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자정에서 딱 1분 지났을 때 0시 1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체 이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집 문자를 보냈는데 네. 바로 2분 뒤에 의총 장소를 국회 밖에 있는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라는 게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였습니다. 자,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그랬는데 네, 그 2분에. 메시지를 받고 2분 뒤에 아니다, 우리는 당사로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국회가 넓기도 넓고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걸어가면 뭐 빠른 걸음으로 가도 10분 15분이에요. 네. 멀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속도로 간다고 쳐도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후에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한 10여 명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했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에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혹은 당사에 있었던 여러 의원들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원들은 네. 정상적으로만 내가 이 내용을 알았어도 나는 표결하러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라는 취지의 말이거든요. 오전 1시에 본회의를 개회할 거라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한테 언급을 받았는데도 그 얘기를 국회의원들한테 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장소를 의총 장소를 당사로 최종 변경한 그 해당 시간에도 사실은 한동훈 개 의원들과 한동훈은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추경호는 내란 가담자예요.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방해를 당연하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의적으로. 지금은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한 그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보도로 계속 알려지고 있는 수상한 행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계엄 해제 한참 후에 국회에 근무하는 한 정당 관계자가 의원회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추경호 의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의원이 있구나 하고 탔을 거 아니야. 근데 추경호 의원이 거기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계엄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점점점. 이걸 듣는 순간 이 관계자라는 분은 뭐야? 그거를 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메모를 하고 어머나. 이것을 자신이 지인이 있는 그 단톡방에 올렸구나. 메시지를 올렸고 이 휴대전화를 지금 특검에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와서 복귀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일날 들었던 걸 메모해가지고 보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추경호는 계엄이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추경호가 이미 추경호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내란에게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미 그때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 인사가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라는 인사를 했던 거고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추경호의 답변이 잘 됐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공정을 인정받아서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라 그렇죠. 당대표쯤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아유, 모든 참. 것들이 의심스러운 상황. 오후 에서. 3시에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현 의원이 구속.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들어가는 길에 정치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법조인으로서. 요즘에 법조인으로서 예측은 맞는 법이 그럼 없어. 인간 있을 수가 없어요. 양지열로서.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예측입니다만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말했던 얘기들은 우리가 모든 이 지금 이 내란 수사와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나 특검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이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란이고요. 추경호라는 사람은 당시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 100여 명에 대해서 원내대표라는 지위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즉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추경호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던 것처럼 그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도 아까 10여 명 가량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가 당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못 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네. 그건 역시 비겁한 변명처럼 당연하죠. 들려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를 그 내란을 놓고 보면요, 당연히 구속시켜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법원이 마치 그냥 일반 형사사건 따지듯이 뭐 원내대표식이나 지금 국회의원이신데 어딜 도망가겠어요. 근데 날짜가 12월 2일 3일이잖아요. 네. 이 날짜에서 오는 압박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내란이라는 걸 생각하면 압박을 느끼는 거고 판사도 네. 내란 난 모르겠고 이렇게 가면 못 느끼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한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뭐 규탄 대회라는 것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될 것이다. 네. 내란몰이를 막을 내릴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좋은 상태 이분들 많이 안 계속 좋네, 더 안 진짜. 좋아져.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나빠지겠죠? 아 근데 이게 일단은 말이 안 맞는 게 자 보세요. 장동혁 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현 시점으로 생각하면 의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친한계였으니까. 친한계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깜짝이야. 추경호입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잘한다. 너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한 장동혁입니다. 아니, 눈을 꼭 그렇게 떠야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떠야 돼요. 네. 우리가 고현준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우리가 양지열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려면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우리 박영실 아주 평론가가 불편하네요. 성대모사를 할 때마다 동접이 확확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부터 계속 그 톤으로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근데 너무 싫어하는 불편해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싫어요, 저는 지금. 왜냐면 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네. 많이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모순점은 이분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와서는 내가 추경호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네.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추경호다. 이거 이제 좀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얼마나 모순적인 건지. 국민의힘의 지난 1년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정당 해산 관련해서는 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와 유무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늘 제가 경향신문인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 사설 부분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왜 표결에 가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상황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 특히 비상계엄을 해제한다는 것은 의회, 국회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 100명이 넘는 의원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당사를 갖건 본회의장 옆에 있는 예결위 의장에 있었던 뭐 왔다리 갔다리 했다건 그러면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계엄이 성공하길 바란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계엄이 성공하길 바랬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굉장히 놀랍게도 지금 뭐 김상욱 의원이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죠.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의총장에 들어갔더니 벌써 홍장원이라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그렇죠. 있다. 홍장원 차장이 예. 그 폭로를 하기 전이었는데 예. 12월 4일 4일 새벽이었으니까. 4일 긴급총회에서 그런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엄이 성공하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네. 저는 아까부터 계속 최소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몰랐더라도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른바 간보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야 이거 성공하면 우리가 계속 막 집권 여당으로서 더 큰 힘이 있을 거고 실패하면 또 그렇다고 또 어떻게 좀 윤석열이 잘못한 건데 감옥 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하면서 아까 그 제가 얘기했죠. 원내대표가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겁한 변명이 어딨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 추운데 맨손으로 다 네. 지금 무기든 특전사 그 군인들하고 맞서려고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거리에 쏟아져 온 사람들이. 근데 대한민국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정보를 몰라서 표결을 못했다.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만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김재섭, 김용태 이런 젊은 초선 의원들이 뭐 그런 메시지를 낸다라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었고, 이제 와서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진종호 의원, 그리고 친합니다. 양향자 의원 등이 사과의 메시지를 이미 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치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씨가 선거할 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리 장모 10원 한 장 뭐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개인 체납 1위예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이 사람 자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400 몇억 원 토해내서 해산되어야지 더 이상 뭐 사과를 하네 마네. 이거 오히려 국민들한테 2차 가해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사과 내에서 이렇게 사과했던 의원들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야 돼. 사과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왜냐하면 1년이 지났어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 포털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사과의 요소가 있어요. 포털에 그런 게 나와요? 아니 네. 그냥 사과의 요소를 치면 네. 가장 간단하게 사과는 타이밍입니다. 음. 사과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사과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3요소에
다 안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사과는 네. 사과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 내가 이제 안정이 좀 그치. 됐으니까 내가 사과를 해볼까가 아니라 받아주는 사람. 사과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 지금의 정서가 형성이 돼 있느냐 아니죠.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고 너무 늦었죠. 사과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상은 좀 심한 말이지만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김재석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요즘 언론 인터뷰 참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힘도 속았다. 누구에게? 윤석열에게. 윤석열은 하야를 약속했었다. 근데 국민에게 하야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런 얘기를 지상파 방송에서 뻔뻔스럽게 하고 네. 심지어 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자 SBS 인터뷰를 보면 그제군요. 인터뷰를 보면은 보수가 윤석열 부부에게 이용당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네. 3년 반 동안 이용은 서로 해먹은 겁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시켜놓고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실컷 해먹은 게 네.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보수가 이용당했다? 이건 정말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이제 역사를 내란 전국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 탄핵 표결 때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몇 명 들어왔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두 번째 표결 때 몇 명 소수 의원들이 이탈해가지고 표결해서 탄핵당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긴 시간 몇 달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게 뭡니까? 세이브 코리아 집회 나가서 연단에 올라가서 네. 발언하고 윤석열 지키겠다고 한남동 관저 앞에 가가지고 수십 명이 시위하고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사과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전혀 사과가 아니죠. 진짜 사과하려고 했으면 추경호 원내대표 그거 할 때 들어와서 표결했어야죠. 단체로 다 퇴장했잖아요. 예. 말과 행동이 계속 따로노는 음흠. 이게 진짜 국민에 대한 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사과 좀 지금 그만했으면 더 이상 좋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을 묶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대다수의 뭐 이른바 흔들리지 않는 지역구를 가지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 전문용어로 짱 박혀 있죠. 예, 그냥 네. 숨어 있어요. 야, 이 시기가 지나면 돼. 어차피 총선은 한참 남았어. 아이고, 지방선거도 우리 지역구에서는 내가 꾸준히 다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수도권이 기반이냐 아니면 세대가 초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몇몇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장동혁은 지방선거 잘 안 되면 어차피 난 좀 당대표 내년 상반기 끝나고 거기까지밖에 못하겠지. 이후에 나의 정치 인생은 그러면 지금의 그구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겠지. 그런 몇몇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미래, 국민의힘의 입장 이런 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이 저는 하나 계속 떠올라요. 계속 복귀가 되는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는 말 1년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 국민들이. 공교롭게 딱 1년 되는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모습을 네. 드러낸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어디서 뭐 했던 것인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대부분의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언론사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그나마 인터뷰가 가능한 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연락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그럴 때마다 어떤 이슈들의 유불리를 따질 거 아니에요. 섭외가 잘 안 됐어요. 네. 저는 이건 뭐 제 경험이기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저러냐. 그러면 당 대표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어디에서 어필해가지고 뽑혔는데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당 대표도 그렇고 약간 극우적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쏟아냈던 말들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과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뭐 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까 우리 박영식 평론가 얘기했지만 국민의힘과 보수를 마치 뭔가 뭐랄까요? 대단히 다른 가치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 떨어뜨려 놓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과는 국민의힘이 해야 하는 것이 보수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뭔 소리예요 지금? 근데 본인도 사과를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속에 네. 쌓여가는 스트레스는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음.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향후 어떤 선거 국면에서 어떤 그 제기를 노릴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보고 있는 내내 스트레스라는 거죠. 맞아요. 김11851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김재석, 김용태, 배현진 같은 기회주의자보다 차라리 일관성이라도 있는 장동혁, 김대리, 전환기. 이 사람들은 웃기기라도 하잖아. 장동혁, 김계리, 전환기는. 근데 김재석, 김용태, 배현진 이 사람들은 약간 스트레스 받아요. 예. 네, 그들이 고현진 평론가가 이제 국민이라는 얘기를 할 때 마음에 걸리는 건 그래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 귀에는 어쩜 의미도 없을 겁니다. 안 들리겠죠. 예. 네. 오늘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어제 오늘 사이 인터뷰를 참 많이 했고 음. 내일 또 이제 동료 시민 뭐 페스티벌처럼 국회에서 또 아이고. 개인적인 행사를 따로 하더라고요. 본인이 제가 내란을 이제 막았어. 꼭 한동훈 네. 대표께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 하시는 말씀 중에 일부 맞는 게 있겠죠. 사실인 것도 있어요. 제가 뭐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12월 8일에 한동훈 한덕수라는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공동 정권 운영을 통해서 이 내란을 연장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이 이제 주도해서 막았다 이런 주장을 해봐야 그런 정치인은 말 한마디 하나의 장면으로 자신의 전체를 평가받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뭔가 사과를 한다, 내가 계엄을 막았다, 주도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보셔야 그때 당시에는 그냥 꾹 참고 한덕수 손잡고 내란 연장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윤석열 독대를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얘기했는지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안 밝히고 있죠. 어떤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 내란의 당사자를 그렇죠. 직접 독대했던 인물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한 마디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말고는 한 마디 찍소리도 그러니까 못할 것 무슨 같은데. 얘기를 들었으며 네. 무슨 대화를 나눴으며 그러고 나서 왜 한덕수와 둘이 나와서 우리가 정권을 이양받겠다라고 얘기한 것인지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건 표정이 엄청 밝았어요. 그렇죠. 그날은 굉장히 좋아 좋았어. 보였어요. 아 그래요. 자, 오늘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뉴스다이브 이렇게 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와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일부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군요. 네. 예. 떠나기 전에 우리 박영식 평론가에게 부탁 하나 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예. 예. 12월 3일을 맞이하는 본인의 소회를 음.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국민의힘이 12월 3일에는 뭉쳐야 합니다. 진정으로 보수 어게인을 원한다면 함께 뭉쳐서 이재명 어게인 죄송합니다. 이재명하게. 윤 어게인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난 네. 본인 소감은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요. 제 얘기를요? 예, 왜냐하면 장동혁의 얘기를? 우리가 이번 주에는 오늘 보는 게 다니까 네. 12월 3일을 맞이하는 각각의 소회가 있을 겁니다. 아. 우리 박영식 평론가는 어떤지, 우리 아. 오윤혜 씨도 어떤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12월 3일이요? 이게 내 말귀가 못 알아들을 만큼 어려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네. 저는 그저 이 12월 3일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던 날로 기억되기 때문에 네. 모두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바로 세우는 12월 3일 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잘 전달이 안 되네요. 그죠? 네. 내용이. 저는 예. 아주 심플하게 No more you again. 음. 이재명 forever. 죄송합니다. 요새 영어 공부해요? 난 노모라고 하는데 노말이라고 그러는 줄 알고. 예. 네.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빨리 보내주시면 안 돼요? 지금 4시 5분이고. 어디 네. 가요? 네. 뭐 있어요? 저 방송이 있죠. 우리 4시까지 아니에요? 이러고 나서 매부쇼가 있더라고. 내가 용서를 해 바로. 네. 자, 오윤혜 씨, 네. 매부쇼 지금 트시면 보는데요. 곧 4시 반 이후에 트세요. 맞습니다. 자, 우리 박영식 평론가와 오윤혜 씨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